반갑습니다. 얼굴뼈 주민센터의 이주민입니다.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최근에 재미난 댓글이 하나 달려서 거기에 저희가 대답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. 마리니99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. 한번 읽어볼게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, 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. 선생님, 제가 마르페를 하고 있는데 악궁이 너무 좁아서 사르페를 해야 하는데 사르페하는 병원을 찾아보아도 다들 안 하신다고 하셔서요. 사르페도 하시나요? 교정과 원장님은 아니시겠죠? 맞지? 내가 마르페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지? 다들 안 하신다고 하셔서요 라고 하셨으면요, 아마도 병원을 조금 잘못 찾으신 게 아닐까. 구강암 외과 병원을 찾으셨으면 사실은 저거는 어렵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악교정 수술을 하는 병원이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. 일단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면, 사르페도 하시나요? 당연히 합니다. 그 사르페가 우리가 아는 SARP일 것 같은데요. 유추를 해보면 마르페를 하고 있는데 악궁이 안 벌어지는 거지. 너무 좁아서 사르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나 마르페, 사르페 저거 사실은 환자들이 알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한데, 이 전통적인 RP 방식이 있어요. 입천장이, 위턱이, 악궁이 좁을 때 넓혀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. 위아래가 잘 안 맞아서 넓혀야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, 그냥 위 자체가 그냥 좁아서 그냥 넓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. 그 외에도 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숨 쉬는 거를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래피드 팔라탈 익스펜전, RP 전통적인 팔라탈 익스펜더를 썼을 때는 몇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큰 것만 하나 예로 들어보면 잘 안 벌어질 수 있어요. 벌어지더라도 벡터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거지.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. 근데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, 그래서 전통적인 RP 방식보다는 요즘에는 MARP라고 해서요, 그 M이 뭐 마이크로 임플란트 또는 미니스크류, 대부분이 미니스크류일 거예요. 그래서 미니스크류 또는 마이크로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래피드 팔라탈 익스펜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. 근데 RP를 마이크로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MARP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해봅니다. 우리 모교의 연세대 치과대학의 치과교정과 학교실에 이기준 교수님이 계세요. 이기준 교수님도 마르페, MARP를 많이 하시고, 예전에 UCLA에서 재직하셨던 미국 사람이니까 원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. 그 원문 교수가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 마르페를 널리 알리신 분이에요. 이기준 선생님도 마찬가지. 이기준 교수님도 교정 레지던시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외국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논문도 많이 쓰고, 너 지금 어떻게 맞춰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지. 하여튼 둘 레벨을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. 왜냐면 둘이 싸우고 있거든. 누가 먼저 했네, 내가 더 맞네,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네, 아무튼 두 분 다 훌륭하십니다.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MARP에 쓰이는 이제 상품명이 바이오매터리얼스 코리아라고 해서 BMK에서 MSE라고 했어요. 그 MSE 장치가 있는데, 그 MSE 뭐 1, 2 있고 뭐 이제 좀 있으면 뭐 다른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, 이 MSE 덕분에 BMK 바이오매터리얼스 코리아가 갑자기 해피해졌어요. 네, 사장님 얼굴도 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사장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치과재료학교실 교수님이었거든. 팩트체크 해주나요? 해주면 고맙고. 자, 마르페를 했을 때의 장점은 RP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내가 원하는 힘의 방향대로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거겠죠. 잘 벌어져요. 잘 벌어져. 그런데 이게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얼굴도 약간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. 코 평수도 좀 넓어지고 이마도 좀 넓어지고 얼굴의 면적 자체가 조금 넓어질 수 있어요. 서양 사람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동양 사람들은 요거 넓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. 근데 이거 하면서 더 넓어지잖아요. 그럼 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. 이게 그 다시 반대로 좁힌다고 얼굴이 좁아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건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. 중간에 이게 벌어지는지. 왜냐, 이게 성인한테서보다 청소년, 애들 이런 데 더 많이 쓰는데, 근데 성인도 마찬가지예요. 성인도 그 수처가, 미드팔라타 수처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벌어지는 양을 중간중간에 관찰을 해줘야 돼요. 벌어지면 안 되는 데가 벌어질 수 있는 거지.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. 하나의 또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이게 비용이지, 비용. 기존의 RPE를 쓰는 것보다 어쨌든 익스펜더 자체가 한 20-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고, 재료값만 그 정도고, 이게 또 의료인의 품이 들어가잖아요. 의료인의 노력이 들어가니까 교정비 더하기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죠. 그죠? 비용의 부담 있을 수 있고, 뭐 그 외에는 짜잘짜잘한 것들이에요. 이게 나사가 좀 부러질 수도 있고,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. 근데 사르페까지 갔잖아요. 이 마르페를 했는데 마르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마르페를 시도했음에도 안 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.
졸라리 딱딱한 사람들, 위턱이랑 이 입천장이 쪼개져야 되는데 쫙 벌어져야 이제 앞니가 이렇게 푹 벌어지고 악궁의 폭도 확장이 되는데 안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안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수술로 벌려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사르페. 와, 이거 사실은 사르페라고 안 하고 사르페 해가지고 쓰신 거 보면 요즘에 환자들끼리 쓰나 보다, 저 말을. 이건 서저리죠, 서저리. S가 수술이에요. Surgically Assisted Rapid Palatal Expansion, SARPE. 그래서 사르페. 이거는요, MARP가 아까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MARP를 했는데 여기가 좀 벌어지는 것 같아. 근데도 벌리기는 벌려야 돼, 입천장은. 그러면 입천장만 벌리는 거죠. 수술을 해서. 어떻게 수술을 하냐면 그 정중선 있잖아. 이게 잇몸을 째고 들어가가지고 쑥 본 다음에 그 가운데만 이렇게 뚝 금만 끄어주면 돼요. 입천장이 이렇게 있거든. 톱으로 자르는 거지. 이거 힘을 줘서 못 벌렸잖아. 미니스크류 마이크로 임플란트를. 그거 안 되면 그냥 수술해서 자르면 되잖아. 잘라가지고 벌리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장치 붙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쭉쭉쭉 뭐 돌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벌려서 고정해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지. 입천장만 자르는 것도 있고 이게 우리 르본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르는 것도 있고 같이 더해서 할 수 있어요. 이게 장점은 확실하다. 눈으로 보고 쪼개줬으니까 벌리는 게 확실한 건데 단점은 뭐냐면 수술이다. Surgically Assisted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수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을 하면 피도 날 수도 있고 앞니 옆에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또 약간 좀 녹을 수도 있고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요. 수술이니까. 그리고 비용이 추가가 많이 되는 거예요.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건데 이 아마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. 비싸. 치과 교정과 선생님들은 교정비를 받았잖아.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비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이게 국소 마취로도 할 수 있고 수면 마취로도 할 수 있고 전신 마취로도 할 수 있는데요.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수면 마취 하면 될 것 같은데 환자가 수면 마취 좀 무섭다 하면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어요. 이거 이론적으로는 국소 마취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환자가 무섭죠. 그 입술 들어가지고 막 팍 째고 잉 소리 나고 내 입안에 톱이 막 오고 가고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. 그래서 하여튼 마리니 구구님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한번 해보자면 마르페로 요즘에는 대부분 되는데 사르페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. 홍보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구독하셨나 이거 구독자가? 구독부터 먼저 하고 오세요 저한테. 추가로 악궁 확장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요. 저희가 덧붙여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. 유저 현준이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. 제가 이급 부정교합인데 선수술하고 악궁 확장하면 악궁 확장 선교정을 할 때보다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 말이 수술을 먼저 하고 악궁 확장하는 것이 선 교정할 때 악궁 확장하는 것에 비해서 안 좋은 게 있을까? 뭐 큰 차이 없습니다.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악궁의 폭이 잘 맞지 않아서 악궁의 폭을 조절해줘야 할 때 대부분 넓혀주는 건데요. 선 교정할 때 악궁 확장을 할 때는 대부분 RP 또는 마르페를 쓰겠죠. 수술을 먼저 하지는 않을 거니까. 근데 이제 이럴 때 잘 벌어지면 나중에 수술을 하면 되고요. 성교정하고 난 다음에 잘 안 벌어지면 나중에 수술할 때 벌리면 됩니다. 가운데를 좀 더 쪼개가지고 르본 할 때 나중에 수술할 때 폭경 조절하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. 사실 이거 치과 교정과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분들 계세요.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계시긴 해요. 나는 그냥 교정으로 최대한 맞춰서 보내줄게. 그럼 뭐 선생님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. 선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악궁 확장을 한다는 말은 선수술 하고 난 다음에 교정 그 다음에 할 때 악궁 확장하는 거라고 했잖아요. 선수술 할 때 악궁의 폭이 맞지 않아서 악궁 확장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수술할 때 벌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벌리면 편하다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. 질문에 그냥 1차원적으로 답을 한번 해보자면 안 좋은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거의 비슷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뭐 성교정할 때 악궁 확장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후교정할 때 악궁 확장 하든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나? 설명 다 한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얼굴뼈 주민센터의 이주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기준 교수님 저희 옛날에 동아리 지도 교수님이셨는데요. 너무 친한 척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수님 잘 지내시죠?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, 교수님. 저도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시면. 근데 내 옛날에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말썽을 많이 일으켜서 아무튼 덕분에 밥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, 교수님. 감사합니다.